서영은 호환말의 인물이자 동탁휘하의 무장으로 유주요동군 양평현 출신입니다. 한사군 중 하나인 편도군 출신이라는 설도 있지만 공손도와 동양인 요동군 출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서영은 나관중의 소설 연희에서는 존재감이 없지만 정사에서는 실제로 조조와 송견을 대패시키면서 목숨까지 위협한 맹장입니다. 그 외에도 삼국시대의 세 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요동 공손시 정권의 시조격 군벌인 공손도를 동탁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공손시 정권의 출발에 서영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18로 제후의 손발이 안 맞아 답답해진 조조와 포신이 독자적으로 동탁을 공격하자 동탁은 용장 서영의 부대를 호로관 밖으로 출진시켰습니다. 호로관을 틀어막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호로관 밖으로 서영을 출진시킨 점은 동탁의 놀라운 대응이었습니다. 서영은 강가의 도시인 평양에서 조조군을 공격했습니다. 기병 위주의 동탁군에게는 호로관보다 평양 같은 평원 지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조의 당초 목적은 재빠르게 진격해서 호로관과 사수관을 장악하고 이곳에서 동탁군 기병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평양에서의 매복을 택합니다. 서영군은 조조군을 매섭게 몰아붙여서 결국 격파하고 조조휘하의 장수 위자와 포신의 아우 포도를 살해합니다. 심지어 조조가 한 마리 화살을 맞고 죽어 조홍의 말을 빌려 타서 겨우 살아남는 참패를 당합니다. 조조가 조홍을 희생하고 자신만 살 수 없다고 거절하자 조홍은 천하에 저는 없어도 되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서영이 조조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약탈 때문입니다. 동탁휘하 장수이기는 하지만 서영 역시 군벌이었습니다. 굳이 패퇴시킨 적을 자신의 병사를 희생해가며 끝까지 추격하는 것보다는 주변 약탈이 보다 이득입니다. 당시 평양 근처는 중국의 중심 지역으로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전쟁 덕분에 약탈할 명분이 생겼고 해주어는 조조 추격보다 노력지를 택했습니다. 동탁이 장군 서영과 이몽을 4번 출동시켜 노력지를 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덕에 조조는 천운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조의 패배 이후 연합군이 답답한 행보를 보이는 동안 장사태수 손견이 등장합니다. 손견은 대량현으로 진출해서 낙양의 정남쪽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견을 기습해서 개박살낸 장수 역시 서영이었습니다. 서영군은 손견군을 대파하고 손견을 포위했습니다. 부장 조무가 손견의 두 건을 대신 쓰고 손견으로 위장했습니다. 조무가 적을 유인한 덕분에 손견은 간신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전했던 영천태수 이민은 사로잡혔고 서영은 이민을 팽형으로 삶아 죽입니다. 연합군 최고의 장수는 손견이었습니다. 손견마저 서영에게 대패하자 연합군은 당장 군사적으로 손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탁휘하 장수 중 최고의 장수는 여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포는 사령관이 아닌 동탁 신임을 받는 호위 무사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동탁군 공포의 장수는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탁 사후, 이각, 곽사의 난태패에 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다소 이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제를 보인 서영이 191년의 양인 전투, 심지어 동탁이 직접 출진해서 패배한 대국구 전투의 위기 속에 전혀 출연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사망한 것인지 혹은 실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영은 조조, 손견을 대파한 활약 이후 호련히 사라집니다. 서영이 갑자기 사라진 동탁군은 호진과 여포로 양분됐습니다. 손견은 서영이 없는 동탁군을 다시 공격했으며 호진과 여포는 손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진과 여포는 손견에게 각계격파당합니다. 연희에서 관우에게 수리식기 전에 살해되는 화웅은 실제로 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조조와 손견이라는 삼국지 최고의 두 장수를 박살낸 용장 서영. 그의 갑작스러운 증발이 있었기에 연합군의 기적적인 역전승도 가능했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면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쳤을지가 궁금해지는 용장서영의 이야기였습니다.